월요일 점심시간을 앞둔 이 시간, 한 주 가운데 가장 허기가 지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음식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푸드톡톡 시간입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잖아요. 그때는 커피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요즘 같은 봄 날씨와 어울리는 이 달콤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먼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파이 종류를 진짜 하루에도 한 5개, 6개씩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좀 잠도 깨고 약간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초콜릿 우유나 뭐 떡볶이 이런 거 많이 먹어요. 먹으면 되게 그냥 마음 편해지고 그냥 뭔가 스트레스는 풀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감사합니다. 다들 비슷해요. 예, 피곤하거나 좀 더워지거나 이러면은 단기에 당기고 저도 길 돌아다니다 보면은 벚꽃 구경하시는 분들 솜사탕 하나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주인공인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설탕입니다. 예. 저도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할 때 좀 단 거 많이 먹거든요. 많이 근데 먹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 설탕이 몸에 안 좋은 걸로 많이들 인식이 되면서 저당식, 뭐 저당 음료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잖아요. 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좀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또 단 게 살찌니까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설탕이 약으로 쓰였다는 것 혹시 아셨나요? 글쎄요, 약으로 쓰였다? 저는 상상이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예. 쓰인 겁니까? 18세기 이전에 거의 유럽에서는 모든 처방에 이 설탕이 같이 쓰였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기침이 난다거나 열이 날 때 설탕물을 마시도록 하고 또 위장병 치료제 그리고 지사제 대용으로도 설탕이 쓰였는데요. 또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흑사병 처방 때도 설탕이 함께 쓰였어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흑사병 관련 문헌에 설탕이 모두 등장할 정도라고 하네요. 설탕이 그렇게 귀했나요? 아니면 약재로 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설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좀 에너지가 돌고 아. 뇌와 이런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가 뭐 피곤하거나 몸이 지치고 하면은 당 충전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순간적으로 힘이 좀 바짝 나는 것 맞아요.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약으로 쓰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마 선조들도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설탕이 우리 몸의 이 현상을 멈추게 한다고 하는데 이 현상 뭘까요? 글쎄요, 짜증, 분노, 스트레스. 기침 뭐 이런 걸까요? 네, 비슷했는데요. 정답은 딸꾹질입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해요? 네, 어. 딸꾹질이 날 때 가만히 앉아서 물을 천천히 마시다가 혀 위에 설탕을 한 스푼 정도 올려놓고 천천히 녹여 먹으면요. 이 설탕의 단맛에 신경계가 반응을 하느라고 딸꾹질이 멈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숨을 참아라 아니면 몸을 90도로 숙이고 뭐 물을 마셔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설탕을 먹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뭐 사실 민간요법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래봬도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실릴 정도로 효과가 믿을만한 거네요, 네,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설탕이 그냥 음식의 단맛을 내는 첨가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쓰임이 많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사실은 요즘엔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건 당연히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고를 때도 그래도 백설탕, 흑설탕이 있으면 웬만하면 흑설탕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갈색 설탕 정도로 이제 완충해서 먹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몸에 안 좋은가요? 흰색 설탕, 갈색 설탕 이게 다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뭐 백설탕, 갈색 설탕, 흑설탕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얀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게 틀린 건가요, 그러면? 아마 이제 좀 자세히 알려면 이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백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순수한 당, 이 원당을 녹이고 거르고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설탕이 백설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갈색 설탕하고 흑설탕은 뭔가 백설탕에다가 뭘 첨가한 건가요? 네, 그렇죠. 백설탕에다가 순수한 당 성분이 원당을 조금 더 넣으면 갈색 설탕이 되고요. 갈색 설탕에다가 또 원당의 일종인 흑당을 넣으면 흑설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흑설탕은 기존의 백설탕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당 안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칼슘이라든지 뭐 이런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갈색 설탕, 흑설탕에는 미네랄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분이 별 차이가 없고 건강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왕이면 칼로리가 좀 떨어지는 설탕을 맞아요. 넣었으면 좋겠는데 칼로리 네. 차이도 있을까요? 칼로리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살 때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흑설탕, 백설탕 구애받지 않고 선택해도 괜찮겠네요. 네, 뭐 그래도 좋은데요. 네. 이제 색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색깔이 좀 예뻐야 하는 요리들 있잖아요. 아. 뭐 매실청을 만든다거나 조림 요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갈색 설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전통 요리 뭐 수정과 아니면 약식 이런 거 만들 때는 흑설탕이 그 풍미가 좀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흑설탕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음식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뺀다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단맛이. 그렇죠. 근데 뭐 당뇨나 비만 있으신 분들은 또 꺼려진단 말이죠. 뭐 방법 없을까요? 네, 천연 식재료로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여러 가지 설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천연 조미료가 이제 뭐 사과라든지 양파라든지 단맛을 내는 이런 식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추도 있고 여러 가지 단맛을 내는 식재료로 저렇게 천연 조미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의 식재료가 사과나 대추, 양파, 감초 또는 고구마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양파를 곱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양파의 무게만큼 물을 같이 넣고 은근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졸이게 되면 양파 당만이 나오는 잼과 같은 형태의 걸쭉한 양파당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물무침, 나물볶음, 생선조림 또는 국물 요리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과, 대추, 뭐 양파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정말 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런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파가 아무래도 좀 쉽게 사용할 수 네, 있는 맞아요. 방법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사과를 가지고 설탕을 대신해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어. 담아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뭐 버섯 볶음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 감자 사과도 많이 들어갔고요. 같은 모습 같기도 네, 한데. 저게 바로 사과입니다. 네, 오이 무침에는 사과즙을 넣어서 달콤새콤한 맛을 좀 더했고요. 좀 근사한 밑반찬이 탄생을 했네요. 예.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설탕을 대신해서 단 맛을 내는 사과를 넣었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설탕 없이도 괜찮겠어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 어. 은은한 단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렇게 방법을 쓰시면 좀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설탕은 수분이 8% 미만으로 적게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변질의 우려가 적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뭐 오래된 설탕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우려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오늘 설탕의 유통기한까지 설탕의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혜리 기자였고요. 잘 들었습니다.